네, 이 영상은 교육 또는 수익 목적이 아니라 제 스스로 공부한 것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영상은 생성자, 멤버 초기화 목록, 위임 생성자, 그리고 복사 생성자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자 멤버 초기화 목록입니다.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멤버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둘째,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 셋째, 생성자 내부에서 초기화. 이 세 가지를 한번 아래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는 여기와 같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은 생성자를 초기화하는데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영역. 여기서는 멤버 변수를 선언과하는 동시에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합니다. 둘째, 앞에서 배운 생성자를 통해서 이제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는데 그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생성자 다음에 콜론 그리고 중괄호 사이에 생성자들을 초기화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생성자에서 중괄호 안에 생성자 내부에서 초기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위와 같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실행되는 코드는 멤버 변수 선언되는 영역입니다. 즉, 이 멤버 변수가 선언되는 영역이 가장 먼저 실행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멤버 변수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는 스태틱 변수, 그러니까 전역 변수는 여기서 접근이 안 돼서 그 초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성되는 코드는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입니다. 위 코드에서 이 생성자의 콜론과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리스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영역에 보면 변수를 소괄호 또는 중괄호를 이용하여 초기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 텐데 소괄호를 이용한 경우 초기화할 때 형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num1이라는 변수가 정수형인데 소수가 이 괄호 안에 입력이 되면은 자동 형 변화가 발생합니다. 네. 이 소괄호를 이용할 때는 형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괄호를 이용하면 자동 형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즉 여기 멤버 변수의 값이 선언될 때 정수가 입력되었는데 int형인데 만약에 초기화하는 값이 더블형이나 플롯형이면은 에러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배열 타입을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를 이용하여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레이의 배열을 2로 초기화할 때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하면은 쉽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되는 코드는 생성자 내부 영역입니다. 코드에서 보면은 여기 생성자 함수의 중괄호 안에 있는 이제 코드 영역이 되겠고요. 생성자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작업들이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 코드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각 영역이 실행되다가 마지막에 생성자 내부 영역에서 덮어쓰기 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즉, 위 코드를 실행하면은 num1은 3, num2는 3, 그리고 마지막 2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은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는 생성자 내부에서 초기화하는 값으로 덮어 씌워지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um1과 num2는 3으로 이렇게 덮어 씌기가 되었고, 그리고 num2는 그리고 어레이 배열은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서 이렇게 초기화 값이 지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한 영역에 있는 값은 다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실행됐기 때문에 나중에 실행된 값에 의해 덮어쓰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은 생성자를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에 실행되는 순서는 첫 번째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 두 번째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자 내부에서 초기화 순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 순서로 일어나면서 값은 덮어쓰기가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위임 생성자 Delegating Constructo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임 생성자란 무엇일까요? 위임 생성자는 생성자가 다른 생성자를 사용하는 것을 위임 생성자라고 합니다. 일단 개념은 간단한데 위임 생성자는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다음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생성자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 스튜던트 생성자의 id와 그리고 name을 입력을 받는 파라미터가 있고 이 두 번째 생성자에는 이렇게 그 이름만 입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생성자의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를 보면은 어떤 정수형이나 스트링 문자열 타입이 아닌 스튜던트 그대로 나왔는데 이 스튜던트가 이 위에서 선언한 생성자를 그대로 불러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위 코드를 보면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두 개의 생성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생성자의 멤버 초기화 리스트를 보면 스튜던트 0 네임이 있습니다. 즉 생성자의 멤버 초기화 리스트에 생성자를 넣어서 초기화함으로써 생성자가 실행될 때 다른 생성자를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즉 생성자의 역할을 다른 생성자에게 위임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코드 관리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생성자 두 개를 위처럼 구성하였다면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별로 좋지 못한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id랑 name 모두를 초기화하는 똑같은 기능의 코드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짜면 코드 관리 및 디버깅에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왜냐면은 역할이 같은데 코드가 두 가지로 되어 있으니 그 역할이 바뀌게 되면은 코드를 두 번 수정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드 한 곳만 수정하고 나머지 한 곳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중에 좀 잡지 못할 버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따라서 코드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는 한 생성자 안에 두기 위해서 위임 생성자를 이용합니다. 네, 까지는 이제 내용이 쉬웠고 한 개 더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복사 생성자도 개념이 상당히 쉬운데요. 함수의 매개 변수로 어떤 변수나 객체를 전달할 때 레퍼런스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값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죠. 레퍼런스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전달하는 경우 함수 호출 시 복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함수 호출 시 객체를 값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복사가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메모리 영역에 객체를 할당하게 되므로 원래 객체와 함수에서 사용되는 객체의 주소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한번 코드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이 객체의 주소값을 출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어떤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의 주소값을 출력해보고 함수의 값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통해 값으로 전달된 이 파라미터의 또 주소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거에 따르면은 여기에 있는 객체의 주소와
값으로 복사된 주소는 달라야겠죠. 네. 실행해본 결과 일단 제 컴퓨터 환경에서는 이렇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다루는 게 복사 생성자죠. 여기 보면 분명히 값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값을 통해서 값으로 이제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을 했고, 그러면은 새로운 메모리 영역에 객체를 새로 할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컨스트럭터가 한 번 더 실행이 돼야 되는 게 일단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여기서 결과를 보면은 컨스트럭터가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컨스트럭터는 처음에 객체를 만들 때 실행된 것이고, 이제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길 때는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지 않았죠. 지금 예제가 살짝 어렵게 만든 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 s를 새로운 객체에 그냥 할당하는 방식으로 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컨스트럭터는 한 번밖에 출력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값 복사가 일어나서 객체가 새로 생성이 되면은 위 코드를 기준으로 컨스트럭터가 2번 출력이 되어야 하는데 한 번 출력된 것으로 보아서 파라미터로 받은 객체를 복사할 때는 생성자가 호출이 안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사 생성자 copy constructor를 내부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사 생성자는 생성자와 동일한 형태이지만 파라미터로 레퍼런스 타입의 객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기존에 우리가 다뤘던 그냥 생성자고, 이것은 복사 생성자입니다. 복사 생성자는 이 객체가 복사가 일어날 때 실행되는 생성자인데요. 이 복사 생성자는 기본적으로는 숨겨져 있는데, 저희 생성자도 따로 선언하지 않으면 숨겨져서 기본 실행을 하게 되죠. 그것처럼 복사 생성자도 따로 저희가 선언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따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따로 또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타입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생성자와 다른 점은 이 매개 변수의 형태가 다릅니다. 이 매개 변수에 객체를 그대로 레퍼런스 타입으로 받아서 이제 파라미터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앞에 컨스트를 붙이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타입으로 받아왔다. 즉 레퍼런스 타입으로 받아오면은 그 안에 객체의 값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const 타입으로 받아온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위 코드의 복사 생성자를 보면 파라미터로 const 이제 클래스명, 그리고 레퍼런스로 받아오기 위한 앰퍼샌드, 그리고 객체 이름, 즉 레퍼런스 타입의 객체를 받습니다. const를 사용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레퍼런스로 불러왔기 때문에 값이 변경되지 않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레퍼런스로 참조만 하면 복사하려는 객체의 값을 참조하여 복사할 객체의 값을 복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함수 호출 시 값 복사가 일어나거나 또는 간단하게 현재 존재하는 객체를 새로운 객체에 할당하려고 할 때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고 복사 생성자가 대신 호출됩니다. 그럼 위 코드와 같이 복사 생성자 안에서 멤버 변수의 값을 복사해주면 됩니다. 그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을 일부러 한번 선언을 해본 것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사 생성자를 만들지 않다면 위와 같은 작업은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복사 생성자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들 개념에 대해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